알레르기 질환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심했다가 성인이 되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어렸을 때는 괜찮았다가 성인이 돼서 오히려 그 증세가 더 심해지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나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는 환경,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탈감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릴 때는 이제 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가 어른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나빠지는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알레르기라는 건 사실 우리 면역 체계의 혼란이거든요. 면역 체계의 혼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비둬도 되는 물질에 우리가 유별나게 과한 반응을 면역 체계의 과한 반응을 일으킨 걸 알레르기라고 부르다 보니, 어떻게 살아오면서 이런 면역 체계가 조금씩 바뀌면서 면역 체계 혼선이 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릴 때부터 단순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먹었다 하면은 막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그렇게 심한 어떤 알레르기 물질들은 거의 성인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탈감작 시키겠다고 조금씩 먹어보겠다고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별개의 이야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보통은 이제 알러지 비염을 비롯해서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그런 알러지 질환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성인이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뭐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건 현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힘든 경우에는 당장 이제 알러젠을 피하고 증상 조절하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후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남겨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성인기에 들어서 가끔씩 이제 뭐 20대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이후에 알러지 증상이 좀 심해진다고 한다면 다른 원인이 혹시 있지 않은지도 좀 구별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겠죠.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는 어떤 완벽한 그런 완치의 개념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알레르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일생을 안고 가야 되는 어떤 자기의 운명 같은, 그러니까 체질이라고 또 보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완치를 의도적으로 해서 성공했다는 케이스는 사실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적당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잘 적응해가는, 사실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감기 증상이랑 알레르기 질환 증상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네.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요, 알레르기 비염하고 감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감기는요 기침이고요, 알레르기는 해치 재채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인데 왔는데 해치 하고 있으면 사실은 알레르기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감기랑 알레르기 비염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증상으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감기는 코에도 걸리고 목에도 걸리고 다양한 곳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코감기에 걸리면은 콧물이 많이 나니까 비염하고 증상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목에 걸리면은 목감기니까 목이 퉁퉁 붓고 막 목이 아프고, 또 기침 감기가 되면은 가래 끓고 기침하고,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코감기 증상이 사실 비염하고 상당히 증상이 비슷하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염이 있는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코감기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이게 비염이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나빠진 건지 코감기에 걸린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의사는 구분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구분이 잘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준해서 우리가 어떤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그러면, 특히 뭐 열이 난다 그럴 경우에는 뭐 100% 감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맑은 콧물이 정말 물처럼 흐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고, 뭐 일반 코감기라고 하면 조금 누런 코가 나온다든지 좀 더 찐득찐득한 콧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이제
증상들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한테 네. 사실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이라는 것은 이제 알레르기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제 외부의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감기라는 것은 원인이 다르죠. 원인이 이제 외부로 들어온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상기도 감염이 감기이기 때문에 그 원인부터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긴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작용하는 곳이 비슷하잖아요. 알러지 비염도 코에 작용을 하고 감기도 코를 비롯해서 뭐 인후 뭐 등등 상기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비슷한 곳에 작용하다 보니까 증상이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감기에도 더 잘 걸리고, 그만큼 감기나 이런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증상은 당연히 같이 올 수도 있고 겹쳐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가 뭐다라고 칼같이 구분하기보다는 그 증상이 평소에 알러지 비염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뭐 콧물이 나고 뭐 재채기가 나고 뭐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오래 간다면 혹시나 이제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아닐까 구별하는 거, 언제나 그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알러지 비염 있는 사람이 요즘 들어서 증상이 더 심해요 한다면 혹시 감기 같은 게 더 겹치지 않았나, 뭐 감기 말고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이 겹치지 않았나, 이런 것들 항상 오버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질환 그 두 가지 질환이 사실 증상도 굉장히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약물 치료, 그러니까 약물 어떤 그 처방약의 성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약국에서도 저희가 살 수 있고 굉장히 흔하게 처방되고 있는 감기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항히스타민제가 거의 뭐 독보적인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감기는 증상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약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이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 사실 감기약으로 쓰는 콧물약은 또 조금 다른 계열의 콧물약을 비충혈제라고 하는데 다른 계열의 약을 좀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잘 진단해서 좋은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와서 내가 알레르기 비염인가요, 감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자기가 다 알죠. 매년 3월이 되면은 4월이 되면은 이 증상이 오는구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요, 좀 심해졌어요, 이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구분이 실제적으로는 조금 쉬운 편도 있어요. 네. 저도 교수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뭐 기저질환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 알레르기 비염으로 약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이미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치료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코 안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약제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증상 완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자체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레르기도 일종의 염증 반응인데,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코에 있는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매우 좋죠.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약제들을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쓰는 경우에 잘못하면, 특히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그 잘못 쓰다가는 이제 코의 그 경막이라고 하죠. 중격이 너무 얇아지거나 거의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감작을 미리 소량씩 자꾸 시켜주는, 소위 말하는 면역요법들이 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어서, 이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고, 또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기법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요법을 이용한 제제들을 꼭 처방을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은 보통 굉장히 이제 증상이 심하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함을 가지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전체 알레르기 질환 환자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수는 사실 해당이 안 되고, 대부분은 항히스타민제나 그런 일반적인 알레르기 이제 증상 조절제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꽃가루 알레르기 플러스 알레르기 질환, 특히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환자분들께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 예방하거나 관리할 때 꼭 중요한 점들 한 가지씩 언급해 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알러지 비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일상에 불편할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병원에 방문하여서 진료를 보시고 일단 알러지에 대한 검사 같은 걸 더 추가로 받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명백하게 알러지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제 원인을 회피하거나 원인에 대한 다른 뭐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 선생님 말씀하신 얘기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고, 거기에 저는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결국에는 노출된 그 알러지 물질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그 영향을 좀 덜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혹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든가,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공기 환기를, 특히 뭐 공기청정기 같은 걸 이용해서 공기 환기를 잘 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방법들도 알러지를 회피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사실 치료도 중요하지만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을 제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가정학과 내원하셔서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